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오늘 거기 다루는 내용, 금융의 일부까지 나가는 그 내용들이 좀 중요한 게 많습니다. 또 지난주도 난도가 좀 높았는데 오늘도 난도가 높은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할인이란 말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 그리고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건 할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할인이라는 말과 할증이라는 말의 의미를 구분을 여러분이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은 돈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함께 일컫는 말이 현금 흐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했죠? 그렇죠, 현금 수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투자의 결과로 투자할 때 돈이 나가고 투자의 결과로 돈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언제나 투자론에서의 기본은 언제나 투입과 산출입니다. 투입 산출.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입의 결과로 산출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투입의 경우는 소득액, 산출은 아니 투자액 투자액 투입이니까. 그 다음에 산출은 소득액, 소득 내지는 수익. 그래서 우리가 소득액 그래도 되고 수익액 그래도 됩니다. 소득액, 수익액 혹은 수익, 소득 이렇게 보자고요. 여기 이제 소득, 요건 투입, 나가는 돈, 요거는 수익, 들어오는 돈, 현금, 요거는 유출 혹은 지출, 요거는 현금 유입 혹은 현금 요거 들어온 돈이니까 유입 혹은 수입. 그래서 수지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투자할 때 나가는 돈과 투자의 결과로 들어오는 돈. 자, 현금 들어오는 돈입니다. 현금 유입하고 현금 유출하고 두 가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금 유입과 유출을 따지되 유입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고 수입, 유출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냐면 지출, 현금 지출. 그런데 유입과 유출의 시점이 다르더라. 그래서 이것을 동일 시점의 가치로 환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금 유입도 현재 가치, 유입의 현재 가치. 현재 가치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그랬죠? 현가. 유출의 시점하고 유입의 시점이 다르니까 유출도 현재 가치 하는 겁니다. 유출은 지금 나가는데 왜 현재 가치 하나요? 이런 게 있거든요. 1억을 투자했는데 1억을 나눠서 투자한 거예요. 3번에 걸쳐서. 제일 처음에 첫 해에 5천, 1년 있다 3천, 1년 있다 2천 이렇게 투자한 거죠. 5천, 3천, 2천. 그러면 그 나가는 돈을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합해야 돼요. 그래서 현금 나가는 돈 전부 합할 것. 현금 유입의 현가 합. 들어온 돈도 전부 합할 것. 현금 유입의 현가 합. 이렇게요.
그래서 유입의 현가합과 유출의 현가합을 비교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유입 쪽이 크면 이러면 투자 채택, 유출 쪽이 크면 이러면 투자 기각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채택과 투자를 어떤 경우에 기각하느냐 이걸 따져보는 거죠. 유입 쪽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유입이 크면 채택이죠. 이러면 투자 채택. 유출 쪽이 크면 투자를 기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합과 유출의 현가합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 결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순현가법, 두 번째는 수익성 지수법을 먼저 할게요. 수익성 지수법. 세 번째는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해요.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순현가법이 뭐고 수익성 지수법이 뭐고 내부 수익률법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제일 첫 번째는 순현가법. 자, 순현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순현가법은 순현가가 뭐냐면요. 방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순현가는 순현재 가치의 줄임말이에요. 순현재 가치.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순현가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순현재 가치를 이렇게 줄여서 순현가 이렇게 불러요. 이거 딱 줄여서 순현가. 제가 따로 써야겠네요. 밑에다 쓸게요.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순현재 가치를 순현가 그래요. 그리고 요거를 영어로 표기할 때는 MPV 이렇게 표시합니다. 순현가, MPV. 그리고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의미하는 바가 이런 뜻입니다. 현금 유입, 들어오는 돈이에요. 의 현가. 유입을 현재 가치 했어요. 그리고 합. 빼기. 현금 유출의 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입의 현가합에서 유출의 현가합을 뺀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순현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의 현재 가치와 나가는 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온 돈의 현재 가치와 나가는 돈 현재 가치의 차이. 그걸 뭐라고 부른다? 순현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여기 현금 유입의 현가 합이고 여기 현금 유출 현가합인데 이 차이 빼기. 앞으로 이렇게 해요. A 빼기 B. A 빼기 B. 그거는 순 A. 순자 붙이고 A. 그러니까 순 A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유효 총소득에서 무엇을 뺐냐면 영업 경비를 뺐어요. 그럼 뭐가 됐냐면 순영업소득이 됐어요. 그러면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 뺄 때 이게 뭐냐? 이게 영업소득이 실은 우리가 영업소득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영업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순자 붙이고 앞에 거 읽으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저 수는 빼기예요. 빼기라고요. 근데 이 빼기는 A 빼기 B 할 때 이 둘이 같으면 뭐가요?
다시요. 빼기에서 A 빼기 B가 A하고 B하고 같으면 뭐가 돼요? 답이 0. 그래서 수년가는 0하고 비교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머리 앞에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만약에 앞에 게 크면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크고 뒤에 게 크면 0보다 적죠. 그러니까 앞으로 빼기는 0하고 비교해요. 우리 혹시 분수로 되어 있는 거 뭐하고 비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1과 비교하죠. 수년가는 빼기예요. 빼기는 뭐하고 비교한다? 크기 비교할 때, 크기 비교할 때 0과 비교해요. 그래서 수년가는 0과 비교한다. 수년가는 0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년가는 MPV라 표시했습니까? MPV도 쓸까요? 0하고 비교해서 이렇다. 또 하나는 수년가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만약에 그러면 이쪽이 크다는 뜻이죠. 같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 적어도 투자를 채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뭐냐? 투자를 채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뭐냐? 얘가 크거나 최소한 둘이 같아야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고요. 이쪽이 크면 무조건 투자 기각이죠. 같으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으니까 투자를 채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채택하는 게 큰 건 알겠는데 같은 건 뭐하러 하나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채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경우는 투자 채택이에요. 투자를 채택하는 것, 이 경우는 투자를 기각하는 것. 그래서 투자를 채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수년가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투자 채택이고, 작다. 그러면 투자를 기각이고. 수년가법입니다. 그래서 수년가법은 어떻게 투자 결정을 하는지 그거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무슨 법이죠? 수익성 지수법.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수익성 지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수익성 지수는 앞으로 이제 PI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런데 수익성 지수는 분수예요, 분수. 원료 지수는 분수였어요, 분수 아니었어요? 분수였죠? 수익성 지수 분수예요. 탄력성 분수였죠? 네, 분수. 분수로 표시합니다. 근데 분수인데, 이 수익성 지수는 분수인데, 제가 분자와 분모에서 알고자 하는 값, 구하고자 하는 값, 중요한 값을 어디다 쓴다 했죠? 분자에 쓴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투자와 관련해서 들어온 돈 나가는 돈 다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죠? 들어온 돈이 더 중요하죠. 수입과 산출 중에서 산출이 중요하죠. 우리는 그걸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지.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수익에 있는 거죠. 들어온 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분자에 들어온 돈, 분모에 나가는 돈. 들어온 돈은 현금 유입입니까? 유출입니까? 들어온 돈이 유입. 그래서 분자에 유입을 씁니다. 분자에
현금 유입의 현가로 쓴다. 그럼 분모는 그렇죠. 현금 유출. 현값을 써요.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값을 분자에 쓰고 현금 유출의 현값을 분모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할 때 뭐하고 비교하느냐? 분자와 분모의 크기가 같으면 뭐죠? 그렇죠. 1이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1과 비교합니다. 크기 비교할 때는 분수로 되어 있는 것에 크기 비교할 때는 뭐와 비교한다? 1과 비교한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PI인데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채택입니다. 1보다 작으면 투자 기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년가는 뭐와 비교하고? 0하고 비교하고 수익성 지수는 1과 비교하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어느 건 0하고 비교하고 어느 건 1하고 비교하고 헷갈리네요. 그러면 안 되고 빼기는 수년가는 빼기니까 0과 비교하고 수익성 지수는 나누기니까 1과 비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였죠? 내부 수익률. 이게 숨이 안 쉬어지니까 미쳐버리겠어요. 코랑 뭐 얼굴에 염증이 생겨가지고요. 막 아주 병원 다니고. 이게 마찰이 자꾸 생기니까 말하면서 마찰이 되니까 코에 막 염증 생기고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꾸 하는 습관이 또 있었더니 강의 듣는 분 신경 쓰인다고 제발 이거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저는 이거 마스크 정말 미치겠어요. 지금도 숨이 가파갖고 강의 안 하는데 별의별 천으로 다 하고 뭐 해도 소용이 없네요. 어서 빨리 끝나야지. 내부 수익률법. 여러분 이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부 수익률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자꾸 하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너무 자주 이렇게 하더라고 저다가 보니까 실제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내부 수익률법에 대해서 보면요. 내부 수익률에 대해서 보면요. 이거는 이렇게 제가 할게요. IRR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 IRR은 뭔데? 내부 수익률의 개념인데 이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기대 수익률이에요. 뭐라고요? 기대 수익률이라고. 그게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 하면서 자,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 있다니까요. 근데 요구 수익률은 투자 결정을 위한 최소한의 수익률이었고 내부 수익률은 그 투자로부터 기대하는 수익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기대 수익률이 안에서 구했죠. 그때 예를 들기를 1,000만 원하고 1,100만 원 사이 내부에서 구한 거예요. 다시 1,000만 원하고 1,100만 원 사이 내부에서 구한 거라고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말로 하면 좀 어려워요. 말로 한번 해볼까요? 자, 현금 이게 내부 수익률은 그렇거든요. 투자한 돈하고 투자의 결과로 들어온 돈하고 그럼 투자할 때 나가는 돈은 현금 유출, 투자의 결과로 들어오는 건 현금 유입. 따라서 이 내부 수익률의 개념은 이런 뜻이에요. 제일 첫 번째, 현금 유입의 현가 합, 현금 유입의 현가 합을 현금 유출의 현가 합과 같게 만드는 할인율. 현금 유입의 현가합을 현금 유출의 현가합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이게 내부 수익률이에요. 또한 현금 유입의 현가합을 현금 유출의 현가합과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봐요? 얘하고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가 같으면 수년가가 뭐가 될까? 그렇죠. 0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수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이거든요. 기초과정인데 한번 해볼게요. 시험에 나오는 말까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그렇죠? 이 둘이 같으면 1이니까. 이 세 개가 번갈아 가면서 시험에 나와요. 한 해 요거 나왔다. 그다음 요거 나왔다. 그다음 요거 나왔다. 그다음 요거 나왔다. 요거 나왔다. 근데 이 순서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나온 순서로 꼭 지키는 건 아니고 하여간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 그런데 이 내부 수익률의 경우를 계산할 땐 되게 쉬워요. 왜냐면 우리는 1년 거만 할 거거든. 2년 거 내부 수익률 계산하라.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약간 좀 어려워요. 왜요? 2차 방정식이거든요. 2차 방정식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 거만 할 거예요. 시험에 혹시 2년 거 나오면 안 해요. 1년 거만 할 거예요. 그냥 1년 거만. 2년 거 나오면 안 해요. 뭔 말인지 아셨죠? 네. 지금까지 2년 거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그럼 3년 거는 그것도 없어요. 근데 감정평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온 적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1년 것만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주먹구구로 할 거예요. 이렇게요. 지금 1,000만 원 투자했다고 치자. 근데 1년 후에 수익이 1,100만 원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수익률 몇 퍼센트? 10% 아니에요? 맞죠? 네, 10% 그렇게 구할 거예요. 얘와 얘 사이에서 이렇게 10%. 내부에 쓰고 있으니까 내부 수익률이에요. 이거를 이 말대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현재 가치 할 때 1, 그리고 여기 네모 이렇게 해서 요걸 구하는 거예요. 갖게 만든 할인율이니까. 요거를 이제 제가 심화 과정에서는 계산할 때 원리를 알려드려요. 근데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지. 주먹구구로. 응용해 볼게요. 지금 1,000만 원 투자했다. 1년 후에 1,200만 원 수익이 기대된다. 몇 퍼센트? 그리고 20%. 또 응용해 볼게요. 지금 1,000만 원 투자했다. 1년 후에 1,300만 원 수익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 하세요 빨리. 몇 퍼센트? 30%. 나중에 그렇게 나와요. 아셨죠? 그러면 금방 답할 수 있잖아. 예, 네, 그러면 뭐라고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아까처럼 계산하면 어렵죠. 근데 그냥 금방 할 수 있잖아. 내부 수익률은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듯이. 아셨죠? 그래서 되게 쉽게 답할 수 있다. 근데 이 내부 수익률은 뭐하고 비교하냐면요. 내부 수익률은 지난 시간에 기대 수익률을 뭐하고 비교했었죠? 아직 기대 수익률은 참 제가 살짝 그 이른 설명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방금과 같이. 갑이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은행을 찾아간 거예요. A나 은행을. 1년 후에 얼마 줄래? 그랬더니 1년 후에 오면 4% 줄게. 은행이 그랬다는 거죠. 이게 마음에 들질 않아서 투자를 선택했다. 그 투자 대상에서 예상하는 수익은 1,100만 원이다. 그런데 이때 예상 수익률은 10%다.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네. 그럴 때 이거 뭐라고 그러죠? 요구 수익률이었고 이게 뭐였죠?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이 안에서 보니까 내부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날 투자를 결정한다. 근데 이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익률이 몇 퍼센트는 돼야 투자한다는 얘기다. 4%는 돼야 투자하죠.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4%는 돼야 투자를 하는 겁니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러면
4%는 되면 돼야 투자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기대가 요구보다 크니까 투자를 채택하는 거죠. 이거 투자 채택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부 수익률은 뭐하고 비교하냐면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해요.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해요. 그럼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이렇게 크잖아요? 이러면 투자 채택. 투자 채택.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 기각. 투자 기각. 이렇게.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채택.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 기각.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은 뭐하고 비교하죠?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 결정합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순서대로 정리할까요? 순현가법은 순현가를 뭐하고 비교한다? 예,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값에서 유출의 현값을 뺀 건데 순현가를 0과 비교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채택. 0보다 작으면 예, 투자를 기각하는 겁니다. 0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하는 겁니다.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성 지수는 나누기로 표시하는데 나누기는 수익성 지수, 나누기는 뭐와 비교한다? 1과 비교하고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이고 1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하는 거다.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값을 현금 유출의 현값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얘와 같게 만드는 얘와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것이 바로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고 수익성 지수 1로 만드는 할인율인데 내부 수익률은 뭐하고 비교한다? 요구 수익률과 비교한다. 그리고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채택이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면 투자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제가 다루지 않은 것들은 하지 마시고 딱 그만큼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유념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투자의 단계를 매수로 구분했습니까? 세 단계로 구분했죠. 그래서 제가 투자의 3단계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투자의 3단계. 말씀해 보세요. 뭐죠? 제일 먼저 취득. 그 다음에 운용. 그 다음에 처분. 이렇게. 취득, 운용, 처분. 운용을 여러분 뭐라고 했었죠? 운영이라고도 했고 영업이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취득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취득에서부터 시작해서 처분까지 이걸 이제 예상보유기간이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요, 이때 돈이 나가는 거예요. 현금 유출. 그래서 이때 현금 돈이 나가는 거니까 현금 유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입은 이때도 들어오고 이때도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이때 운영소득이라 했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이때는 처분소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게 투자액이 있는데 투자액은 만약에 총투자액이라는 게 있다면 이 총투자액은 지분투자액과 저당투자액으로 구분했던 거죠. 이렇게. 이게 현금 유출이고요. 그래서 현금 나가는 거니까 현금 유출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돈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현금 유입인 거죠. 현금 유입입니다. 우리 현금 유입을 계산을 어느 단계까지 할 거냐? 여기서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 흐름, 세후현금 흐름 어느 단계까지는 현금 유입을 계산할 거냐 하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하튼 들어오는 건 여기가 현금 유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비교하는 건데 나가는 시점하고 들어오는 시점 다르니까 둘 다 현재 가치에서 비교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예상 보유 기간 전체를 다 따지는 거예요. 10년이면 10년 동안 따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겠어요? 복잡하겠어요? 복잡하지.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의 장점, 정교하다, 논리적이다. 단점, 복잡하다. 복잡하면 실무에서 써요, 안 써요? 쓰기 어렵죠. 실무에서 쓰기 어려워요, 복잡하면. 그래서 실무에서 사용하기 쉽도록 단순한 게 나왔어요. 그게 뭔데? 어림셈법이에요. 그럼 어림셈법은 뭔데? 어림잡아 대충 계산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경험셈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경험셈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럼 이제 어림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어림셈법은 봐봐요, 여러분.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취득, 운용, 처분 이 과정을 다 따지는 거예요. 근데 어림셈법은 처분소득을 따지지 않아. 처분소득 따지지 않고 운용소득 첫 해것만 따져요. 10년이더라도 첫 해것만 따져서 10년간 똑같다 전제하는 거예요. 운용소득 한 해것만 따지는 것, 그게 바로 어림셈법이에요. 그럼 자, 지금부터 어림셈법 이야기해 볼게요. 어림셈법을 경험셈법이라고 돼요. 의미는 어림잡아 대충 계산하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는 제일 먼저 승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승수법에 대해서. 자, 어림셈법. 은 크게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이 있어요. 승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승수가 뭐냐? 승수에 대해서요. 승수는 곱해지는 값이에요. 곱해지는 값인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어떤 식이 있어요. y는 equal 2x 만약에 이런 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때 x값이 만일 10이라고 가정합시다. x값이 10이다. 여기가 x값이 10이에요. 10. 그러면 y값은 얼마예요? 20. 여기 20이에요. 이유는 2가 승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요걸 뭐라고 한다? 승수라고 그래요. 우리 앞에서는 저런 값을 개수라고 했던 적 기억나십니까? 예, 변수 앞에 있는 걸 개수라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변수 앞에 있는 것을 개수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개수이면서 또한 승수예요. 개수라고도 하고 승수라고도 해요. 개수와 승수는 같은 말이라는 뜻은 아니고 변수 앞에 있는 것은 개수이면서 또한 승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유념할 것이 그 저당상수 지난 시간에 혹시 아세요? 그 저당상수를 그래서 저당승수라고도 해요. 곱해지는 값이라 해서. 곱해지는 값이 승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값을 이렇게 써볼게요. 순서를 바꿔서 만약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x는 x 곱하기 승수는 y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이 순서대로 제가 써보는 거죠. 어떤 거냐면 투자액은 소득액의 몇 배냐. 그러면 이 관계로 똑같은 방식으로 써보는 거예요. 여기다 이게 뭐냐면 투자액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소득액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다 소득액을 이렇게 쓰고요. 곱하기 승수. 소득액이 수익이에요. 수익 혹은 소득액. 그러면 이 소득액 혹은 수익을 쓰고 여기다 투자액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득과 수익은 같은 거니까 제가 이렇게 쓴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소득액 혹은 수익액 혹은 소득 수익 곱하기 승수는 투자액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위에 있는 식 y는 x의 몇 배예요? y는 x의 몇 배? 2배. 그러니까 2배인 수예요. 승수는. 승수란 뭐냐면 몇 배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투자액은 소득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의미가 뭐냐면 승수의 의미는 투자액은 소득액의 몇 배냐를 나타내는 수. 그걸 승수라 그래요. 앞으로 승수는 투자액은 소득액의 몇 배냐. 그럼 제가 소득액의 1,000만 원 그래 볼게요. 1,000만 원 여기다가 1,000만 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처분서도 따지지 않고 운용서도 한 해 것만 따진다 그랬어요. 한 해 거예요. 한 해 소득이 1,000만 원이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액이 1억 원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여기에 곱해지는 값은 12죠. 12. 그 말은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투자액 1억 원은 소득액 1,000 또는 소득 1,000만 원씩 매년 1,000만 원씩 소득으로 이렇게 1억 원을 만들려면 몇 년 걸린다는 뜻이냐면 10년 걸린다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그래서 제가 10년이라고 미리 썼습니다만 10에 10. 그 말은 소득액 1,000만 원 식으로 투자액 1억 원을 다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에요. 10년이에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면 여기를 2,000만 원 2,000만 원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1억 원. 그럼 여기 들어갈 숫자는 그럼 5년 걸린다는 뜻이에요. 투자액 1억 원을 전부 2,000만 원씩 매년 2,000만 원씩으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5년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투자안이 1이고 이런 투자안이 2야. 어느 투자안이 유리한 투자안일까? 당연히 2번이죠. 연애에 1,000만 원씩 나오는 투자안과 연애에 2,000만 원씩 나오는 투자안 중에 2,000만 원씩 나오는 투자안이 더 유리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투자한 돈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본회수 기간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승수는 투자한 돈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해요. 뜻은 투자액은 소득액의 몇 배냐를 나타내는 배수인데 그 배수 의미가 자본회수 기간 또는 그냥 회수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승수는 값이 클수록 유리해요? 작을수록 유리해요? 작을수록 유리해요. 따라서 승수는 작을수록 유리해요. 자본회수 기간이기 때문에. 따라서 승수는 작을수록 유리하다. 그래야만 더 빨리 회수한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승수가. 그러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클수록 유리할까? 작을수록 유리할까? 누가 봐도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하지.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투자액과 소득액을 서로 매치시키면서 나열해 볼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액을 제가 쓸 거고 그 다음에 소득액을 쓸 건데 이런 방식으로 쓸까요? 투자액을 여기다 쓰고 소득액을 여기다 써볼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이 투자액과의 관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액.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나열하려고 하냐면 지금부터 여러분 교재 102페이지부터 되어 있는 것을 나열해 보려고 그래요. 10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득액의 경우를 한번 나열해 볼까요? 소득액은 총. 그 다음 또 총 2개가 있죠. 총 하나라만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순, 전, 후. 총이 뭐였죠? 총소득. 수는 순영업소득. 전은 세전현금 흐름. 후는 세후현금 흐름.
이렇게 돼요. 그리고 곱하기. 그 다음 승수잖아요. 그죠? 여기도 승수. 여기도 승수. 여기도 승수. 여기 승수. 는 투자액이 총수는 무슨 투자액이었죠? 총투자액이에요. 여기도 총투자액이고. 그리고 전후는 무슨 투자액이었죠? 지분 투자액이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지분 투자액으로부터 산출되는 것이었어요. 여기 지분 투자액, 여기도 지분 투자액. 그럼 우리가 앞에서 저기서 y는 이퀄 2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지금 구조가. 그랬을 때 승수를 갖다 붙일 때요. 어떻게 붙이냐면 여기는 소득액 명칭을 따라서 붙여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불러요? 총소득 승수 이렇게 갖다 부르는 거예요. 여기 승수는요. 이거 명칭 갖다 따라 붙이세요. 뭐죠? 순영업소득 승수 그러는 거예요. 좀 길잖아요. 그죠? 기니까 이것을 좀 줄임말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순소득 승수. 여기는 승수가 갖다 붙이세요. 세전 현금 흐름 승수. 이것도 길잖아요. 세전 승수. 이렇게. 이것도 세후 현금 흐름 승수. 줄여서 세후 승수.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똑같은 구조로 여기다가 승수를 앞으로 끄집어내 볼게요.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 현금 흐름 승수, 세후, 현금 흐름 승수. 이 값들 쓴 거예요. 그럼 얘는 볼 것도 없이 계산이 식을 바꾸면 얘는 예분의 예잖아.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얘는 예분의 예 맞죠? 맞아요? 어렵습니까? 어렵진 않죠. 예. 네. 초등학교 4학년 거라 그랬죠. 예분의 예죠. 예분의 예죠. 곱하기 값 위치 바꾼 거죠. 자, 그러면 또 써볼게. 뭐분의 뭐? 그렇죠. 총소득분의 총투자액. 원리는 이렇게 해서 된 거라는 거야. 원리는 기초과정이니까 원리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나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야. 이런 거 이게 다 이게 전혀 무슨 소용이야. 그냥 승수가 무슨 뜻인지 알면 총소득, 순소득 승수, 분모가 명칭 따라가니까 요거 보고 그냥 쓰면 돼. 순영업소득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짝 투자액만 찾아 쓰면 돼. 총투자액.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명칭 따라 쓰세요. 세전. 현금 흐름 여기다 쓰시고 분모값 명칭 따라가니까 항상 분자의 지분 투자액 쓰시고 짝 투자액만 잘 맞춰 쓰자 이거야. 분모는 세후 현금 흐름 쓰시고 현금 흐름 쓰시고 분자는 지분 투자액을 쓰시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이래놓고 순소득 승수 분모가 뭐예요? 그러면 공식 까먹었는데 그러는다고. 까먹긴 여기 있잖아. 보고 쓰면 돼 그냥. 분모에. 그리고 분자는 짝 찾아서 총 아니면 지분 투자액 쓰면 돼. 이걸 뭐하러 뱉겠냐고. 이걸 보면서 공식 까먹었다고 하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잘 봐봐요. 원리를 A 승수. 분모가 뭐예요? 그럼 모르겠는데요. 왜 있잖아. 이렇게 A. 그럼 분자는 뭐 아니면 뭐예요? 그렇죠. 총 아니면 지분 투자액. 둘 중에 하나야 무조건. 근데 뭐는 총이고 총수는 총이고 전후는 지분이고. 왜냐면 전후가 무슨 수익이니까. 지분 수익이니까.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승수의 기본 원리를 딱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익률은 이걸 뒤집으면 끝이요. 수익률은 뒤집으세요. 두 번째, 수익률 법입니다. 여러분,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 작을수록 유리. 클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 뒤집으세요. 뒤집어요. 그러면 수익이 분자로 올라가면 되죠. 총, 순, 전, 후. 이게 수익입니다, 여러분. 이게 총소득. 순 영업소득, 세전, 현금, 흐름, 세후, 현금, 흐름. 짝, 분모, 투자액, 총투자액. 여기는 총수는 무조건 총투자액입니다. 전과 후는 지분투자액이니까, 지분수익이니까 분모는 지분투자액입니다. 여기도 지분투자액입니다. 그래 놓고 명칭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수익률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명칭이 있긴 해. 이건 수익률법에서 다루지 않고 총자산 회전율이라서 비율 분석법에서 다루니까 일단 땡. 그럼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다루는 건 분자에 뭐가 와야 한다? 순수익이 와야 돼. 분자에. 우리가 다루는 수익률은 엄밀하게 해도 수익률 개념이 맞아. 다만 총수익률일 뿐이지. 근데 우리는 순수익률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개를 잡아요. 이게 다 순수익이거든. 요거는 은행한테 갈 돈 아직 안 뺀 순수익. 요거는 은행한테 갈 돈 뺀 순수익. 요거는 세금까지 뺀 순수익. 순수익 중에서도 어디까지 계산한 순수익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라고 부르자? 이제 이겁니다. 이게 총투자 수익률이거든, 개념이.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명칭 기억해 주세요. 총이 종합입니다. 종합 자본환원율. 종합환원율, 종합자본환원율. 요거는 지분배당률이라고 부릅니다. 지분. 투자자 몫으로 배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분배당률 이렇게 불러요. 요거는 세금까지 다 계산한 수익률입니다. 세후수익률 이렇게 불러요. 자, 생소한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같이 할까요? 자, 같이 합니다. 시작.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그 다음에는 지분배당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종합이 총입니다. 그러면 딱 봤을 때 총 투자 수익률의 개념이 종합이거든요. 그냥 딱 보고 이게 종합환원율. 지분배당률은 세전 수익률을 지분배당률이라 그러거든요. 세전 현금 흐름이 분자에 나오는 것. 세후 수익률은 누가 봐도 세후 현금 흐름이 분자에 나오는 것. 이해가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역수입니다. 뒤집은 거예요. 승수하고 수익률은 그래서 역수입니다. 승수하고 수익률은 역수다. 승수는 작을수록 유리하고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하다. 승수는 의미하는 바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므로 작을수록 짧을수록 그만큼 투자한 돈 빨리 회수한다는 뜻이니까 유리하다.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한데 승수하고 역수다. 말을 갖다 붙이는 방법은 우리 배웠던 대로 총순전후인데 총순전후가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에 투자액 들어가는 건 승수고 총순전후가 분자에 들어가고 투자액이 분모에 들어가는 건 수익률이다. 그런데 수익률은 우리가 분자의 총수익 말고 총소득 말고 순수익에 해당되는 이렇게 세 개가 바로 수익률의 개념으로 다룬다. 이해가셨죠? 그렇게 수익률에 대해서 여러분이 개략적으로 알아두시고 기초강좌 때는 용어 알아두십시오. 종합 자본환원율 혹은 종합환원율, 지분배당률, 세후수익률. 그렇게 여러분 명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넘겨보실래요? 104페이지. 한눈에 보기 돼 있죠? 그렇게 딱 그것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7개 어떻게 뭐하러 외워. 의미만 잘 파악하시고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안 보고 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쉬었다가 비율분석법 이어나갈게요.